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5.1절에 있는 이제 넓이와 거리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냥 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가 되게 하는 구분구조법이라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구조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공식 그 용어긴 한데 우리가 책에서는 딱히 구분구조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에 대해서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번 걔네들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분의 같은 적분의 개념을 한번 유도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이건 구분구조법의 내용이 있는데 구분구조법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걔네들을 구분구조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부분을 나눠서 한번 우리가 걔네들 측정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걔네 영어로 얘기하면 measuration by part라고 얘기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걔네들 구분구조법의 용어를 저렇게 영어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서의 값이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도 같이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구분구조법의 의미는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우리가 그 네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차근차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포워드 오일러 방법이라고 있답니다. 네, 포워드 오일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라는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말로 얘기하면 오른쪽급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른쪽급 법칙. 그 오른쪽급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게 y로 잡고 이게 x로 잡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y는 fx의 식을 이렇게 잡아본다고 한답니다. 이게 y는 fx의 식.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있는 적분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 있는 영역이라고 여기 있는 A서부터 어디는 여기 있는 B까지의 영역에는 이 전체 영역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답니다. 근데 걔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긴 한데 쟤처럼 곡선이 되는 넓이, 곡선이 되는 넓이는 정확히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구하고 싶은 기본적인 모티브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A서부터 B까지 있는 걔네들을 몇 등분? N등분을 시킨답니다. N등분. N등분을 시킨답니다. N등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포워드 오일러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을 우리가 N등분 시킨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게 할 건데 그 직사각형을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면 앞에 있는 것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근사를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포워드 오일러 방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워드 오일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포워드 오일러의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한번 구하신 다음에 걔네들 무수히 쪼개야지만 여기 갖고 있는 그 오차들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걔네들 리미트 값을 보서 우리 걔네들 값을 정의를 해보실 건데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바로 이것부터 정해보다 합시다. 1번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로부터 한번 정해보다 합시다. 가로. 네,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이 부분을 가로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뭐로 잡을 거냐면 델타 x라고 잡을 건데 그 델타 x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면 델타 x의 의미는 b에서 a를 뺀 그 간격을 몇 등분으로 n등분 쪼갠 거기 때문에 n으로 쪼갠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로의 값에 있는 지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각각의 뭐를 구하고 싶냐면 포인트를 지정하고 싶대요. 포인트. 그 포인트를 어떻게 지정하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A를 X0로 잡으시고 여기 있는 이 파트가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 그 부분을 뭘로? X의 원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두 칸 가게 되면 A에다가 얼마큼? 두 번의 델타 X를 더할 건데 걔네들을 뭘로 잡냐면 X의 2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뭐가 되냐면 N의 델타 X가 된다는 것도 있고 얘네들 뭘로? x의 n으로 잡겠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세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칸 같은 경우는 x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세로고 두 번째는 x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세로고 k번째는 k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의 세로가 되겠죠. 그 얘네들은 세로는 f의 x의 k라고 되는 식이 되고 여기 x의 k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a 플러스 k의 델타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가로하고 세로에 대한 우리의 의미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걔네들 이제 구분구조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식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보면 네, 첫 번째는 직사각형은 가로가 델타 x고 세로가 f의 x의 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델타 x가 가로고 fx2.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이 가로는 델타 x, xn을 집어넣는 게 우리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델타 x에다가 f에 뭐가 되냐면 x의 n제곱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1부터 n까지 합이기 때문에 뭐라 쓸 수 있냐면 시그마라는 공식 써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델타 x에다가 f에 x의 k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아마 시그마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다음에 바로 시그마 정리하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은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값에다가 어떻게 무수히 곱했을 때 무수히 쪼갰을 때 그 값이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의 fx dx, 한마디로 걔네들이 갖고 있는 넓이를 의미한다는 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포워드 올러의 방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무수한 직사각형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포워드 올러, 그 중에서도 앞에 부분을 높이로 잡는 방식을 포워드 올러로 얘기한답니다.